한국과학기술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티슈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공성 스캐폴더를 제작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솔벤트를 많이 씁니다만 난솔벤트 시스템으로 새롭게 개발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잘 알려진 내용인데 좋은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스캐폴더와 셀과 시그널 간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스캐폴더에 대한 부분인데 스캐폴더가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 스캐폴더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안에 포러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스캐폴더가 어떤 펑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스캐폴더가 좋은 스캐폴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캐폴더를 만드는 재료로서는 천연 고분자와 합성 고분자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천연 고분자에는 폴리펩타이드라든가 폴리아미노에시드, 폴리사카라이드 계통이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실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천연 고분자 종류는 콜라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성 고분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합성 고분자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합성 고분자는 폴리글라이콜라이드랑 폴리락타이드, 그리고 이 두 개를 공중합시킨 코폴리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두 가지 폴리머와 공중합체가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있기 때문에 가장 이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은 기존의 스캐폴더 제작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나 알아본 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든 난솔벤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캐폴더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PGA 파이버 메시인데요. 보시다시피 PGA 파이버들이 3차원적으로 무작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의 장점은 공공률이 높고 공국 사이의 상호 연결이 굉장히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만 기계적 강도가 매우 약하고 분해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PRLA라든가 PGA를 여기 유기용매를 갖다가 여기 파이버 주변에 코팅 시켜가지고 보완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계적 강도가 있는 약한 단점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건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염 침출법이라고 해서 솔벤트 캐스팅 파티클을 침는 법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폴리머 솔루션하고 물에 잘 녹는 NaCl 같은 솔트를 갖다가 잘 섞은 다음에 어떤 일정한 모양의 틀, 요즘 패트리기식을 사용하는데요. 여기다 부어가지고 솔벤트를 날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솔트를 물에서 제거하면은 그 솔트가 빠져나갈 자리에 다공성이 생기면서 다공성 스캐폴더가 제작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작 방법이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이건 용매를 제거할 때 용매를 굉장히 천천히 제거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빨리 제거되면 표면에 레이에 스킨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는 용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하고, 그다음에 바닥면에 이게 원래 솔벤트 캐스팅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바닥면에 스킨 레이어가 생겨가지고 다공성이 아닌 마비 형성돼가지고 공급이 차단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염 발포법인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칼세 박태관 박사님이 백척염 차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폴리머 솔루션을 염 침출법에 대해서 조금 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는 NaCl을 많이 썼는데 여기서는 아모늄 바이카보네이트라든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같은 발포성 염하고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하듯이 반죽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몰드에다가 우려서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모양을 만들고 솔벤트 제거하고 사이트릭 주로 이 발포시키는 용액을 옛날에는 물을 썼습니다만 요즘에는 사이트릭 액티브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LCD 솔루션을 발포하면은 발포된 나간 자리에 이제 구멍이 생겨서 스캐폴더가 재계합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 공급 간의 상호 연결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표피팅이 형성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포되는 가스가 나간 자리에 마이크로포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얇은 지지체를 제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방법은. 이제 다음 방법은 이제 유화동결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북대 이제 강기일성 박사님이 주로 많이 하셨는데요.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유기용매에 이제 폴리머를 녹이고 물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균일하게 호모게나이저를 이제 균일하게 이제 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퀴드 나이트로젠 있는 데다가 이제 급속 냉동을 시킨 다음에 프리지 드라이한 상태에서 물하고 유기용매를 같이 날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캐폴더가 얻게 되는데 이런 이제 스캐폴더는 약물 봉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제작 방법이 좀 간단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기용매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염침출법이라든가 발포시키는 방법도 전부 다 유기용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유기용매가 만약에 이제 남아있을 경우에 생체 내에 들어갔을 때 불필요한 염증 반응이라든가 사이드 리액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유기용매를 제거해서 스캐폴더를 만들려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김정우 교수님 이제 미국에서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고압기체 편성법이라고 해서 폴리머 내에다가 CO2 가스를 갖다가 이제 고압으로 이제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압력을 풀어주면은 그 폴리머 안에 있는 CO2 가스가 분출되면서 이제 그 다공성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폴리스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 장점은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급의 연결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점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염하고 같이 섞어서 같이 이제 CO2 가스를 이제 분출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도 여전히 그 내부의 공급의 연결성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을 좀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스캐폴더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은 먼저 스캐폴더를 만들려면 스캐폴더는 당연히 3디멘전하게 이제 코어와 이제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코어들이 서로 이제 커넥티브하게 이제 연결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이제 나인솔벤트 시스템으로 스캐폴더를 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의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슈처링 하는데 기회적 강도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물성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작 방법이 굉장히 이제 심플하면은 좋은 스캐폴더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난솔벤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특허를 조사해 본 건데요. 여기 지금 난솔벤트 시스템을 지금 민병문 박사님이라고 이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폴리머 파우더랑 솔트랑 1차 열합착을 하고 2차 열합착을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이때 사용된 이제 폴리머 파우더는 이제 폴리글라이코라이드라든가 PLPA라든가 다이옥산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개 사용했고요. 솔트로는 이제 소금하고 이제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이런 걸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폴리머 파우더랑 솔트랑 이제 열을 압착을 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까만 구멍들이 이제 솔트가 빠져나가면서 기공이 형성됐습니다만 열에 의해서 폴리머를 압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면에 대해서 이제 스킨레이어처럼 그 레이어를 다공성이 이제 모양이 균일하지 않다는 거죠. 폴리머 레이어를 형성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열에 의해서 압착하는 거는 두꺼운 지체를 만들기보다는 이제 시트 상태의 이제 얇은 거에 특화가 돼서 이런 이제 특허를 수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트라이한 스캐폴더 제조 방법인데 난솔벤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폴리머 파우더를 갖다가 30마이크론짜리 썼습니다. 그다음에 솔트를 갖다가 이제 균일하게 섞은 다음에 일단 열을 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고 일정한 몰드에 갖고 15,000파운드의 압력을 일단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편이 제작되게 되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175도에서 약 1분 정도 이제 구웠습니다. 이렇게 베이킹을 했습니다. 근데 요 온도랑 시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거든요. 근데 요 조건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베이킹된 걸 갖다가 이제 그 솔트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드라이하면 이렇게 스캐폴더가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175도라는 조건은 그 사용된 폴리락타이드의 이제 그 서머그램을 통해서 얻었는데요. 근데 이제 DSC를 보시면은 사용된 폴리머가 약 175도에서 이제 높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해는 한 250도까지는 충분히 안정하니까 이제 그 폴리머를 제작하더라도 데미지가 스캐폴을 제작하더라도 데미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175도라는 기준을 잡았고요. 요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그 폴리머 파우더랑 그다음에 솔트랑 해가지고 누른 표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누른 표면이 매끈매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크로스 섹션으로 자르면은 크로스 섹션에서도 폴리머 파우더랑 솔트랑 잘 이렇게 엉겨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솔트 리칭을 하는데 솔트 리칭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베이킹을 해서 폴리머 파우더들끼리 이제 접합을 시켜야 되는데요. 175도에서 한 5분 이상을 했더니 이 폴리머들끼리 다 이렇게 약간 늘러붙어가지고 너무 추출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0초 이하로 너무 작게 이 시간을 하면은 폴리머 파우더들끼리 연결되는 시간이 좀 적어서 그런지 파우더들이 반짝이 좀 보이고요. 네, 크로스 섹션에서는 이제 그런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잡은 요건은 한 1분 이상이면은 1분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험적으로 해서 이제 스캐폴드 여러 가지 스캐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트 사이즈를 한 300에서 500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솔트 웨이 퍼센트를 갖다가 90%, 93%, 한 95%로 이제 변화시키면서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그 표면이 굉장히 레귤러하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솔트들이 호모지니어스하게 잘 섞인 다음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크로스 섹션에서도 비교적 잘 프로가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는 이제 그 폴리머 웨이트 퍼센트를 95%로 유지하고 폴리머 사이즈를 변화시키면서 한번 제조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스캐폴더가 레귤러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을 표면이나 크로스 섹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존의 그 솔벤트 캐스팅 방법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솔벤트 캐스팅 많이 해봤습니다. 제일 잘 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킹 방법에서도 이제 비교적 잘 됐다고 이제 생각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솔벤트 캐스팅을 하면은 그 솔트 주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솔트 주위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막을 형성하고 솔트가 빠져나가는 자리가 되겠는데, 이 아래가 뚫려 있으면은 이제 인터커넥터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막혀있는 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크로스오버가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베이킹 방법으로 만든 거는 솔트들이 베이킹돼서 눌려졌기 때문에 솔트들의 연결된 부위에서 전부 다 이렇게 다공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캐폴더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 분자량이 되는 건 불성이 이제 아까도 뭐 열적으로는 안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한번 이제 분자량을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그 솔벤트 한 이제 제조하기 전에는 한 11만 정도였는데, 솔벤트 테스팅이나 베이킹 메서드를 하고 나서 분자량 한 10만 정도로 두 개가 이제 비슷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떨어지는 이유는 솔벤트 빼내기 위해서 이제 물에서 이제 솔트 미치하니까 약간 줄어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솔벤트 캐스팅한 방법하고 베이킹한 방법하고 한번 그 기공에 얼만큼 이제 그 레귤러리티가 있나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머큐리 보너스 메탈을 사용해가지고 측정해 보았는데, 솔벤트 캐스팅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유니폼하게 그 다공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솔트 사이즈를 썼을 때도 솔벤트 캐스팅한 방법에 비해서 베이킹한 방법을 비교적 레귤러하게 다공성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킹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 스캐폴더의 텐자일 그 프로퍼티를 측정한 건데요.
이건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겠습니다만, 요건 지금 이제 솔체 함량입니다. 솔체 함량이 많아질수록 텐자일 스트렝스는 줄어들고요. 그 대신 솔체 함량이 일정하고 솔체 사이즈가 이제 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뭐 커다랗게 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베이킹 메서드 한 거랑 그 솔벤트 캐스팅 한 거랑 이제 강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요. 두 개 다 이제 300에서 500나노메터 한 90%의 이제 솔트 웨이트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걸 비교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베이킹 메서드에 의한 게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덴시티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캐폴더 물질 덴시티가 아니라 스캐폴더 자체의 덴시티를 측정해 보니까, 이건 이제 그 베이킹 방법에서는 압력에서 눌러붙은 거기 때문에 덴시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덴시티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300에서 595%까지도 마찬가지로 베이킹한 방법이 덴시티가 약간 높았고, 그 인장력도 약간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새로운 이제 스캐폴드 제조법이 이제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장점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용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하고 균일한 다공성 분포를 갖는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모양 성형, 이제 어떠한 특정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몰드만 있다면 모양 성형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레귤러리티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비교적 강도가 무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용매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PGA 고분자 같은 데서도 이러한 방법이 이제 적용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무기물 이제 베타 TCP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베타 프리 칼슘포스페이트라는 물질인데요. 이제 요 물질이 이제 요 무기물이 스캐폴더를 만들었을 때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 같은 이제 뼈세포를 잘 부착시키고 잘 자라게 한다는 이제 그런 물질인데요. 이런 게 이제 포함된 이제 고분자 지체를 제조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솔벤트 캐스팅에서 만들면은 그 고분자가 녹아 있는 이제 그 솔루션이 요런 이제 TCP 요런 무기물 주위를 싸기 때문에 표면으로 돌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만든 방법으로 하면은 좀 이제 표면에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크로스팩트라고 할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도입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폴리머 파우더랑 TCL하고 그냥 솔트를 섞어가지고 15,000파운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스케폴더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베이킹 메서드로 하고요. 하나는 솔벤트 캐스팅 메서드로 했습니다. 이 두 개 다 스케폴더는 이제 폴리락타이드랑 베타 TCP가 포함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이킹 메서드로 하면은 포어들이 굉장히 레귤러하게 잘 형성되고요. 솔벤트 캐스팅한 거는 이렇게 비교적 잘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두 개를 갖다가 한번 이제 무기물을 한번 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TCP가 바깥에 잘 돌출되어 있는 것들이 무기물 염색이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염색을 해보았는데 예상했던 결과처럼 지금 베이킹 메서드로 했던 거는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 무기물이 염색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크로스 텍스처리나 이런 염색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솔벤트 캐스팅을 한 거는 염색된 부분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뭐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이제 베이킹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제 치즈체를 제작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런 치즈체가 다공성 및 다온도가 잘 발달될 것을 확인하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베이킹 메서드에 의해서 제작된 치즈체가 기존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솔벤트 캐스팅에 비해서 균일한 다공성 분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에 대한 거는 이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게 베이킹 메서드에 의해서 제작된 지체가, 솔벤트 캐스팅에 의해서 제작된 지체에 비해서 무기물이 표면에 많이 돌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저희가 인디오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 지금 실험 결과가 만약에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많이 자랐나 이런 걸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